김 작가 왜 안 와? 다이어트 약 먹고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식욕 억제제? 내 말 안 듣더니 고생 좀 하겠네. 원장님 티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선생 최성근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식욕 억제가 너무 안 된다. 식욕 조절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고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먹는 걸로 풀 수밖에 없다고요. 점심 때 바쁘다 보면 잘 못 먹고 식사 잘 못하면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시켜 먹어야지 하면서 몰아 먹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게 정상이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식욕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는 걸로 좀 풀다 보면 습관이 된다. 이게 무섭죠. 여러분 중에 식욕 조절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오시면 된다. 다이어트 약 복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 처방을 받는 분들이 있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한약 처방 받는 분들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식욕 억제제는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분명이 어떻다, 성분이 어떻다 이런 말씀드리긴 사실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 복용하고 이런 부작용으로 내가 힘들었다,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토대로, 즉 진료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식욕 억제제를 조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신진대사가 낮아진다는 게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 복용을 하면 초반엔 식욕이 엄청 줄어요. 그래서 안 먹거나 식단을 엄청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야,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약 복용하면은 약발 때문에 그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 즉 식사량이 너무 줄어들면, 즉 월급이 줄면 생활비를 줄이듯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도 좀 낮춘다. 몸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식사를 너무 안 하게 되면 신진대사율도 떨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약 끊고 식사를 다시 하게 되면 벌어진 간극만큼 살이 더 많이 찌게 되고 더 많이 식욕이 오르게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낮아진 신진대사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성인데 내성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오죽하면 더 이상 병원에서 더 강한 처방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한의원에 와요. 더 강한 게 없대. 그러면서 지금 처방 받아서 복용하면 유지 정도 되거나 아니면 더 쪄요. 그리고 내성이 강한 경우에는 이제 혼자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고 한약 처방을 받아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성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식욕 억제제를 오래 복용한 분들은 잘 못 끊어요. 장기한 복용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는 게 잠 잘 못 잔다, 너무 좀 우울하다,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 복용은 혹시나 정신과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은 괜찮을까? 나는 한의사니까 한약은 무조건 오케이고 양약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한약이라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옳다 그건 아닙니다. 나쁠 수도 있어요. 다만 내 현재 몸 상태에 개인별로 잘 맞춰진 약, 잘 맞춰진 한약의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내가 처방한 개인별 맞춤 한약의 기준으로 해서 처방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약 복용을 하면 한 4-5시간 정도 있으면 자연분해돼서 사라집니다. 길어야 1, 2일, 하루 이틀 이 정도면 몸에 남는 게 없어요. 왜? 한약은 우리 다 알지만 자연에서 나고 자란 풀뿌리, 나무, 껍질 등등. 그래서 복용을 했을 때 한 4-5시간 정도면 몸에서 자연분해돼서 사라진다. 두 번째, 낮아진 신진대사율을 좀 높일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낮아진 신진대사율을 좀 높이고 나아가서 체질 개선이 되면 내성을 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이 체질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 식욕 조절도 해주지만 양 조절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안 하거나 너무 제한하는 다이어트 하지 않고 식사는 하되 먹고 싶으면 먹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양 조절만 할 거예요. 그리고 한약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약의 장점. 기력 보강도 된다. 몸 보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체질 개선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기운을 보강하고 체력을 좀 증진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재 추가를 통해서 기운도 높이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 부종이 심하다. 생리통이 심하다. 비염이 심하다. 변비가 심하고 설사가 심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몸에 불편한 부분들 또는 체질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한약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내 몸에 맞춰서 체질 개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약이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좀 추천을 합니다. 마황이라는 약재가 이슈가 많아요. 마황 이렇게 쳐보면 마황 부작용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마황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있는데 이게 주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약은 이 성분 하나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약재를 처방하기 때문에 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에 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마왕이라는 약재는 정말 옛날부터 쓰인 약재고 현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면 발산풍한약이에요. 발산, 바람과 차가운 것들을 물리쳐준다 이런 약이거든요. 즉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드는 감기 걸렸을 때 또는 비염에 걸렸을 때 기관지 증상 등이 있을 때 또는 차가운 관절통이 있을 때에도 마왕이라는 약재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마왕이 들어가는 처방이 예로부터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듯이 다이어트에만 처방된 한약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것들을 몰아내고 열을 올려주는 주요 역할을 해요. 몸에 열을 내려면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순환이 돼야 몸에 열을 올리는데, 즉 운동하는 몸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이 마왕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마왕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처방이 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처방이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몸에 좋은 산삼이라고 해도 좋다 하는데 하루에 먹으라는 부분에 10배, 20배 먹는다. 그럼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듯이 내 몸에 맞추면 문제 없다.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키나 체중, 나이 그리고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춰서 이 마왕이라는 약재 몸에 맞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왕의 과한 작용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린다, 손이 떨린다, 울렁울렁거린다,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덥다 이런 작용들도 누그러뜨려 주면서 효과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약재 처방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몸살하거나 몸에 무리되는 약재 처방, 한약 처방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이어트 한약에 처방되는 한약재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해도 엄마와 딸 아니면 자매, 남매, 형제가 와도 두 분이 몸 상태가 다르면 약재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약재 처방 구성이 다른데 식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부종이 심한 사람, 에너지 소진이 너무 큰 사람, 에너지 소비가 너무 없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 맞추기 때문에 약재 구성이 좀 다를 수 있다. 마왕이라는 약재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 처방 구성이 되는데 한약의 경우 적으면 한 7개, 8개, 많으면은 12개 넘게 한약 처방할 때 약재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얘는 사실 보양 약재입니다. 혈액을 보강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재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한테 많이 써요. 보약 처방할 때. 근데 얘 성질이 약간 끈적끈적해서 소화를 좀 더디게 해줍니다. 포만감을 좀 유지하고 식욕 조절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식욕 조절이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 제가 좀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약재인데 석고라는 약재가 있어요. 석고는 위에, 우리가 아는 위에 과다한 열을 내려주고 식욕 조절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유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율무예요. 이게 우리 몸에 과다한 부종을 빼주고 노폐물이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당귀라는 약재가 있는데 혈액을 보충해줘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종이 있거든요. 몸에 혈액 성분이 부족해서 과다하게 생기는 부종, 이런 걸 잡을 때 당귀라는 약재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복령이라는 약재도 많이 쓰는데 마왕에 좀 과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작용은 작용대로 나타나는데 덜 힘들게 도와주고 몸에 과다한 붓기도 좀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재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산수유라는 약재가 있어요.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우리가 체력이 떨어져도 기운이 없어도 생각보다 살이 안 빠져.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오늘 일하고 생활하는 에너지도 빠듯한데 체지방을 분해하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없는 거야. 그러면 체력이 떨어져도 체지방 분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럴 때 같이 처방해서 사용하는 약재가 산수유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는 잘 의아할 수 있는데 녹용도 같이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운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너무 지쳤을 때,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진료를 해보면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기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 생활도 빠듯한데 체지방 부대는 뭔 체지방 부대야, 뒤로 미뤄야지. 이럴 때 녹용이 같이 추가돼서 처방이 되면 기운은 다시 북돋아주면서 체지방도 잘 내려갈 수 있게 몸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가 있습니다.
텍사, 지모, 황백 등등 여러 가지 약재를 처방을 하는데 모두 개인별로 다 개별 처방을 하기 때문에 처방 전에 뭐 어떤 약재가 들어갔냐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처방을 해야지 어떤 게 들어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한의원의 장점은 내 처방이 어떤 약재가 어떤 그람 수가 들어갔는지 좀 알려달라 라고 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 개별 처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식욕억제 복용 중에 다이어트 한약 처방 받아도 되냐? 되죠. 당연히 됩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이제 안 빠진다,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면서 우리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식사량을 너무 줄이거나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신진대 세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선 몸이 바뀌고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에서 6개월 정도 조금만 쉬자고 해요. 좀 쉬었다가 몸의 내성도 좀 빼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하자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못 기다려. 그래서 잠깐 쉬자 하는 동안 또 다른 데서 또 복용을 또 하고 오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뭐 식욕억제제 이런 약 복용을 좀 장기간 복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억제제 복용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보다는 감량하는 데 기간이 좀 더 길 수 있어요. 왜? 내성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바뀐 다음에 감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한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최대한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게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식욕억제제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아니면 복용을 끝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아니면 복용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한의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내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약 또는 다른 양약이랑 다이어트 한약 같이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설명드리면 알 수 없다요. 어떤 약인지 제가 알아야 이게 얼마 간격을 두면 됩니다. 이건 약 복용한 다음에 한약 복용을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약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간격만 두시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감기약이든 뭐 다른 양약이라고 해도 너무 다양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 사진을 찍어서 우리 한의원에 카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처방해드리는 것처럼 내 몸에 잘 맞는 한약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강한 분들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우리 한의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